안녕하세요. 오고만다의 오고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요 영상을 잠깐만 같이 보고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풀뿌리 언론 K에서 졸업과 입학 등 꽃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돼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훼농가들이 이번엔 애써 키운 꽃밭을 돌연 갈아엎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미와 국화 등 형형색색 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출하를 앞둔 다자란 꽃밭을 농기계가 그대로 갈아엎습니다. 뭐 영상 내용은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 꽃이 가장 잘 팔리는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 농가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화훼 농민들이 이번에 이제 에콰도르하고 협정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화훼 농가가 망하게 생겼다. 이 부분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한국하고 에콰도르 그 협상 결과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자동차, 그다음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TV 세탁기, 그리고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설 중장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도 있고 건강음료, 라면, 커피 이런 거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원유, 이제 기름이겠죠. 원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사료용 유장, 배합 사료 이런 게 이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품목 보호 중에서는 쌀, 고추, 마늘, 양파 양을 어느 정도만 빼고는 제외한다. 뭐 갈치, 고등어, 냉동새우, 유제품,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예요. 근데 딱히 화훼라고 딱 정해놓은 건 없거든요. 이 자료는 보도자료 나온 거를 보시면 돼요. 그 한국 에콰도르 협정이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PDF 파일로. 요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에콰도르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왜냐면은 에콰도르가 꽃을 70% 정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꽃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꽃이 들어올 것이다.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물론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농가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그 다음에 인건비, 난방비 인상 등으로 경쟁력이 없어졌다. 근데 인건비하고 난방비는 이 농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전체가 다 그래요. 국내 전체가. 근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갑자기 확 올리는 바람에 이건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 인상이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걸로 인한 경쟁력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농가 경쟁력을 위해 품종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사실 이건 뭐 탁상행정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탁상행정이냐면은 지금 품종개발하고 연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쯤 효과가 나오냐,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이 장미 하나 품종 하나 개발을 하는데 거의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를 보고 품종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품종을 지금 개발을 합니까? 이거는 탁상행정의 거의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달라. 근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화훼 농가가 어려운 건요, 꽃 판매 시즌인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때도 단체 행동이나 단체 모임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때문에 계속 어려웠어요. 예. 이렇게 꽃 농가가 경쟁력이 없어졌다. 이 경쟁력이 없어진 거는 누구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없어졌나? 에콰도르 협정을 하고 인건비, 난방비를 올려버린 정부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꽃을 소비하는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농가들이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런 거냐? 이런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농가는 정부 탓을 하겠죠. 그리고 정부는 뭐 탓을 한다기보다, 정부는 탓을 할 수는 없지만은 왜 농가는 경쟁력 없이 커왔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잇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꽃 문화가 없어요. 하여튼 거의 10년 전에 제가 장미 농사 하시는 분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꽃 농사가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작물을 한번 바꾸려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그 2,000평, 3,000평 되는 농장을 한번 바꿔가지고 다른 작물을 시스템을 바꾸는데 돈이 몇 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그리고 꽃은 한번 심으면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특히 장미 같은 경우에, 다른 꽃은 모르겠어요. 국화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수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작물을 넣는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태까지 장미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다른 작물을 돌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미랑 토마토랑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거를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시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바뀌어야, 정부가 바뀌어야 되냐, 농가가 바뀌어야 되냐, 문화가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리서치 조사를 한 건데, 미혼 남녀 기념일의 최악의 선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남자는 여자가 주는 손편지, 그 다음에 건강식품, 책, 이게 너무 싫대요. 근데 여자는 곰인형, 그 다음에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왜 우리나라가 이 꽃 문화가 없는지 아시겠죠? 이 꽃을 왜 줘? 하지만 옆에 있는 이 꽃 있죠? 이거는 아마 드리면 좋아할 거예요. 이런 꽃다발을 만들어서 뭐 파는 사람은 뭐 장사를 잘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굉장히 혐오합니다. 이 꽃을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꽃은 분명히 시들게 돼 있어요. 왜?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들게 돼 있지만은 그걸 받는 분은 쓰레기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을 하려고 드리는 게 꽃인데 이거를 잠깐 볼 때는 좋지만은 이걸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꽃 문화가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꽃다발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행사장에서 누가 뭐 상을 받는다든지 우승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꽃다발을 전해주는 건 있어도 이게 이제 연애하는 관계 사이에서 이거를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에게 항상 꽃다발을 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을 사가지고 가면 이런 걸 왜 사왔어? 응? 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문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꽃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하고 꽃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제 41%는 상대방 마음을 느껴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꽃 자체를 좋아해서, 또 세 번째는 힐링되는 기분이어서, 네, 요런 걸로 꽃 선물을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해서. 그러니까 꽃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죠.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시든 꽃 처리가 난감해서. 난감할 게 뭐 있어요. 이거 자연의 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 돌려보내면 돼요. 흙에 묻어버린다든지, 뭐 마당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파트에 사신다든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있어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꽃이 금방 시들어서인데, 꽃은 금방 시드냐 안 시드냐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도 100년이 못 가는데 하물며 꽃이 뭐 1년 2년 이렇게 간다는 거를 바라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꽃 소비 빈도가 뭐 47.6%, 뭐 그보다 드물게 뭐 1년에 한두 번, 분기별로 한두 번. 근데
뭐 저희들 꽃 소비 제일 많이 하는 데 있죠. 어딘 줄 아세요? 장례식장하고 개업식입니다. 거기가 아마 꽃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에 대한 가격 인식이 매우 비싸다고 느낀다. 그리고 비싼 편인 것 같다. 그리고 적당하다, 저렴하다 이러는데 이제 이거를 비싸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싼 선물을 줘도 결국에는 쓰레기다. 예. 우리나라 꽃 문화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봄꽃 이렇게 되면은 벚꽃이 60%예요. 그 다음에 목련, 튤립, 매화, 개나리 이렇게 있는데 뭐 퍼센테이지 보면은 뭐 의미가 없는 퍼센테이지죠. 예. 이거는 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막 그런 꽃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냥. 그리고 뭐 봄놀이, 꽃놀이 계획을 가는데 뭐 있는 것과 아마 갈 거다, 그 다음에 없다, 이런 게 참 이런 걸 보면 이 낭만이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꽃놀이 등에서 이제 사진 영상 촬영하는 이유, 촬영하지 않는 이유, 네. 이제 추억을 기록하려고, 네. 그 다음에 SNS에 올리려고, 이거랑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추억을 혼자 추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추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쪽이에요. 귀찮아서. 네. 너무 귀찮아요, 이 사진 찍는 게. 이 현장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꽃문화는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을 주는 선물인데 왜 이런 기형한 모습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까? 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네.